그러나 코로나 블루와 그래도 가장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범불안장애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은 사실은 건강 염려증적인 요소가 많은 거거든요. 내가 뭔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감염이 되면 내 가족들한테 감염시키면 큰일 나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이종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 국민들이 많이 불안과 우울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코로나 블루라고도 부르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후유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에 빠져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히 어떤 활동을 하던 사람들, 집안에만 있게 되면서 더욱더 불안과 우울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먼저 불안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대처할 때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위험을 쉽게 대비하지 못합니다. 불안이라는 건 우리한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지 이 불안이 지나칠 때. 불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공황장애에서 나는 공황발작도 있죠.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사회불안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일정한 뱀을 무서워하거나 엘리베이터 안에 못 들어간다는 폐쇄공포증이랑 같은 단순공포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불안장애, 매사 불안하고 긴장하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 블루와 그래도 가장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범불안장애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은 사실은 건강 염려증적인 요소가 많은 거거든요. 내가 뭔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감염이 되면 내 가족들한테 감염시키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상당히 건강 염려증적인 요소가 많은 범불안장애와 좀 더 유사한 그런 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이라는 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내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내가 내 에너지를 발산하고 내가 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그걸 막아버렸어요. 익히 다니던 헬스클럽도 못 다니죠. 나가서 모임도 못 갔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못 갑니다. 많은 노인분들은 교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친목 모임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자기 일과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밖에 못 나가니까 굉장히 많이 울적해지고 많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불안과 우울을 가져다 줬습니다. 먼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면 병원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상담도 하시고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도 좀 토해내시고 그래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불면증이 생겼으면 불면증 조절을 좀 해드리고 우울이 너무 심하면 짧은 기간 동안 항우울제 같은 걸 통해서 조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실 때는 병원에 찾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병원에 찾아가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울적하기도 하고 매사 재미도 없고 뭔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울은 이렇게 다루셔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많은 매체, 여러분이 보시면 핸드폰에 보면은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 많은 정보가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런 국가적인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 군데서 찾아보고 이러더라 저러더라 이런 소문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정확히 얻으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정보도 정확하게 얻으셔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사람들을 감염시키니까 굉장히 놀래요. 마구마구 걱정이 됩니다. 이거 다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불안과 이런 것들을 가미할 수 있는데 그 정보가 뭐냐면 여러분들 매일 TV나 이런 데서 정부기관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코로나19로부터 좀 더 불안과 그런 걸 감염으로부터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운동할 때 햇빛 뻗고요. 사실 야외가 실내보다 더 안전합니다. 야외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훨씬 더 적습니다. 걷고 운동할 수 있는 햇빛을 통해서 걷을 수 있는데 그걸 거리 두기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벼운 운동들을 꾸준히 해줄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은 가족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풀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든 아니면 일부 제한된 친구이든 소규모의 어떤 사람들이든 안전한 사람끼리,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좀 더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이 기회에 서로 간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건강염려증이 많이 생기거나 정말 불안하거나 우울해서 굉장히 힘드시다면 병원을 찾아오십시오. 병원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많이 쏟아내십시오. 그러시면은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많은 위안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약물을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블루는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감염병 시대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불안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야 규칙도 지키는 겁니다. 마스크를 왜 씁니까?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불안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코로나 블루 사태에서는 여러분이 생활 수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그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자기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신다면 코로나 블루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